네, 저희 2조는 이하연님, 신준수님, 김민웅님, 김수현님, 그리고 제가 있고 발표 주제는 스프링과 스프링부트 차이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크게 스프링과 스프링부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프링 부분은 기본 이론 설명, 호조, 스프링 구조들에 대한 설명, 스프링 프로젝트 예시로 이루어져 있고 스프링부트는 기본 이론 설명, 라이브러리 버전 자동화, 오토 컨피규레이션, 자아 배포, 내장 웹서버, 그리고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예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프링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2002년에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에게서 처음 선보여진 자바 기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서 기업에서 대규모의 데이터와 트랜잭션, DB 상용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맞춤형 병량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스프링이라는 경량 컨테이너로서 자바의 객체를 담고 개발자가 아닌 프레임워크가 직접 객체의 생명과 소멸 및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포조,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순수한 자바 오브젝트입니다. 익스텐드나 임플란트를 받아서 메서드를 구현해야 하는 클래스가 아닌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가진 자바 객체입니다. 게터나 세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호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의 기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스프링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코어, 콘텍스트, 웹, 다오, ORM, AOP, M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구조입니다. 코어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의존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객체 관리를 담당하며 객체의 생성, 초기화, 연결 및 소멸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OP를 지원하며 로깅, 보안 및 트랜잭션 관리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XML, 어노테이션, 자바 설정 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스프링 모듈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텍스트입니다. 스프링 컨텍스트는 빈들을 포함하여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이고 스프링 IOC 컨테이너를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빈의 생성과 관리, 의존성 주입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객체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유지 보수성을 높입니다. 메시지 처리, 이벤트 발행, 프로파일링, 한결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스프링 AOP를 기반으로 한 AOP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종류입니다. 컨텍스트 종류로는 크게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루트 컨텍스트는 모든 서블릿이 공유할 수 있는 빈들이 모인 공간이고 DB와 관련된 레포지토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스프링 MVC와 분리되어 빈을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서블릿 각자의 빈들이 모인 공간이고 웹, 앱마다 한 개씩 존재하므로 웹과 앱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컨텍스트 내에서의 빈들은 서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MVC의 컨트롤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루트 컨텍스트는 공통된 부분, 서블릿 컨텍스트는 개별적인 부분입니다. 컨텍스트는 종류도 많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스프링 컨텍스트 기능의 중심인 최상위 인터페이스입니다. 거의 스프링 컨텍스트는 얘를 구현하며 기능에 따라 땡땡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붙습니다. 두 번째, abstract application context가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컨텍스트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현한 추상 클래스로 내부에 정의된 특수한 빈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너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서의 기능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수동으로 직접 빈을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XML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과정이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빈을 배울 때 보통 가장 먼저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앱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확장한 인터페이스로 컨텍스트 등록 과정이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비슷하지만 클래스 경로로 컨텍스트를 불러온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말 그대로 클래스 경로가 아닌 실제 파일 경로로 불러오는 컨텍스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웹 어플리케이션용 컨텍스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서블렛 컨텍스트. 자바 자체의 컨텍스트를 말합니다. 스프링도 자바로 만들어졌으므로 모든 스프링 컨텍스트는 서블렛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컨텍스트로 앞서 설명한 루트, 서블렛 컨텍스트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컨피규레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데 쓰이는 컨텍스트이며 웹 컨텍스트를 설정해야 할 때 컨피규레이블 클래스로 바꿔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모듈로 스프링 MVC와 스프링 웹 플럭스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스프링 시큐리티 모듈과 함께 사용하여 보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 부트에서는 스프링 웹을 기반으로 자동 구성을 제공하는데 이게 개발자가 빠르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웹 계층, 웹 MVC, 웹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 계층으로는 스프링 웹 MVC, 스프링 웹 소켓, 그리고 스프링 MVC 포틀릿이 있습니다. 우선 스프링 웹은 멀티파트 파일 업로드, 서블릿 리스너 등 웹 지향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HTTP 클라이언트와 스프링의 원격 지원을 위한 웹 관련 부분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웹 MVC는 웹 서블렛 모듈이라고 불리며 스프링 MVC 및 REST 웹 서비스 구현을 포함합니다. 스프링 웹 소켓은 웹 소켓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웹 MVC 포틀릿은 포틀릿 환경에서 사용할 MVC 구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다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JDBC 다오이며 JDBC의 추상 계층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JDBC는 자바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장치 API입니다. 다오는 데이터 어세스 오브젝트의 줄임말이며 실제 DB에 접근하는 객체를 뜻하고 서비스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다오입니다. 다오는 개발자가 보다 쉽게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추상화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기 위한 기능이며 CRUD의 기능을 합니다. 스프링 다오는 JDBC, 마이바티스, 하이버네이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액세스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ORM입니다. ORM은 스프링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레임워크, 주로 객체 지향과 RDBMS의 데이터를 매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객체가 테이블이 되도록 매핑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ORM 사용 시 장점으로는 첫 번째, 객체 지향적인 코드로 인해 더 직관적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뜻은 쿼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메서드 호출만으로 쿼리가 수행되어 생산성이 높아진다입니다. 두 번째, 재사용 및 유지 보수의 편리성이 증가한다. 세 번째, DBMS에 대한 종속성이 줄어든다. 사용 시 단점으로는 첫 번째, 완벽한 ORM으로만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설계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복잡성이 커질수록 난이도 또한 많이 올라갑니다. 잘못 구현될 경우 속도 저하 및 일관성이 무너지고 DBMS의 고유 기능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프로시저가 많은 시스템에선 ORM의 객체 지향적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프로시저란 일련의 쿼리를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쿼리의 집합입니다. 이미 프로시저가 많은 시스템에선 다시 객체로 바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 저하나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ORM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RM 프레임워크 종류로는 JPA, 하이버네이트, 이클립스 링크, 데이터 뉴클리어스, 이빈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 두 가지 JPA와 하이버네이트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JPA는 자바 ORM 기술에 대한 API 표준 명세를 의미합니다. ORM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모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PA를 구현한 하이버네이트 같은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이버네이트란 JPA를 사용하기 위한 JPA 구현체 중 하나입니다. JPA 인터페이스의 실제 구현부를 담당하고 SQL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 호출만으로 쿼리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발자가 SQL 반복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생산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이버네이트의 장점으로는 생산성, 유지보수, 객체 지향적 개발, 종속성이 없다가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배우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SQL을 호출하는 것보단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세밀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 AOP입니다. AOP란 Aspect Oriented 프로그래밍의 줄임말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립니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어떤 로직 기준으로 핵심적 관점과 부가적 관점들에서 공통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모듈화시키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핵심적 관점은 개발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고, 부가적 관점은 핵심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DB 연결이나 로깅, 파일 입출력 등을 말합니다. AOP에 관해서 조사하다 보면 횡단 관심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 반복해서 중간중간 삽입되어서 쓰여지는 기능들을 횡단 관심사라고 부릅니다. 횡단 관심사를 엑스펙트로 모듈화하고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에서 분리하여 재사용하겠다는 것이 AOP의 취지입니다. AOP의 주요 개념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에스펙트, 어드바이스를 가진 클래스, 타겟은 간접 적용, 대상 클래스, 어드바이스는 간섭에 사용할 코드를 가진 메소드, 조인 포인트는 타겟 내부의 실제 적용 대상 메소드, 위빙은 실제 간섭 행위, 포인트 컷은 타겟과 조인 포인트를 특정하기 위한 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간단한 그림을 보시면 IT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CEO가 제일 위에 있고 회사 내에 4개 팀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개발팀, 총무팀, 영어팀, 기획팀이 있습니다. 각 팀에 팀장도 있고 팀원들도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한 가지 일을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맞는 필요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어떤 일, 이 부분을 관점, 즉 에스펙트라고 부릅니다. 관점에 따라 필요한 직원들이 있는 회사를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객체 혹은 빈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필요한 직원만 골라서 일에다 넣는 작업을 AOP, 즉 관점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총 4개 팀 중에서 개발팀이 지각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장은 지문으로 지각 유무를 확인하고 급여를 조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출근과 퇴근 시에 추가적으로 지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 작업을 적용할 대상을, 즉 개발팀을 타겟이라고 하고, 타겟에 적용할 추가 작업을 어드바이스라고 하고, 추가 작업을 적용할 구체적인 위치를 조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 작업을 적용하는 행위를 간섭, 위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 작업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해제를 한다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지문 인증을 통해서 지각하는 인원과 지각하지 않은 인원이 나뉘게 되었고, 지각 유무에 따라 급여를 조정할 인원들을 특정하기 위한 식이 바로 포인트 컷이라고 합니다. AOP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MBC 패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딥다이브 할수록 내용이 많고 신기한데, 웹 개발자가 되실 분들은 아마 공식처럼 사용하게 될 패턴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구성 요소를 3가지로 구분한 패턴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꾸준히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개발하는 게 편하더라라고 공식화하여 논문으로 발표되어 유명해진 패턴입니다. 이 그림은 MBC 패턴을 시각화한 겁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구글에 코딩이라고 검색합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 요청을 받습니다. 컨트롤러를 통해서 코딩에 대한 검색 결과 데이터를 모델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델은 컨트롤러에게 검색 결과 데이터를 응답해 줍니다. 모델한테 받은 검색 결과 데이터를 뷰로 컨트롤러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뷰는 사용자가 보는 UI에 검색 결과 데이터를 넣어서 웹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림과 함께한 MBC 패턴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패턴의 간단 정리 및 특징입니다. M은 모듈이라 하고 값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앱이 처리할 수 있게끔 객체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쇼핑몰 사이트를 예를 들자면, 검색을 위한 키워드가 넘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상품의 데이터를 받아 뷰에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V입니다. 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 자체를 뜻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하고 데이터를 각 요소에 배치합니다. 뷰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로 들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에서 결과 상품 리스트의 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C는 컨트롤러입니다. 앞서 말한 모델과 뷰 사이의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모두 컨트롤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컨트롤러로 들어온 요청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여 모델, 즉 데이터베이스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예로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키워드를 컨트롤러가 받아 모델과 뷰에 적절하게 입력을 처리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패턴의 특징으로는 앱의 역할을 3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여서 서로 간의 의존성이 낮아지고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개발자 간 분업 및 협업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한 영역을 업데이트하더라도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봤으니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을 이용한 간단한 게시판 프로젝트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HTML에서 jQuery까지 많이 만들어봤을 법한 게시판입니다.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항목이 있는 게시판이고 이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클립스에서 스프링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STS, 스프링 툴 슈트 3버전과 구동을 위한 외부 웹 서버로서 톰캣을 이용했고 그리고 주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있는 환경인 메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빌드 파일로 생성하였습니다. 이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본다고 해봅시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글을 작성한다고 하게 되면 Write.jspa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제목과 작성자, 내용을 각각 칸에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유저가 작성한 그 데이터들이 보드 DTO로 라는 보관소에 저장되게 됩니다. 위에 앞서 설명드린 포졸 아직 기억하시나요? 이 저장소의 주 기능은 컬럼명과 객체 이름을 일치시켜 세터와 게터로 데이터를 지정 및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보관소에 도착하게 되면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을 DB 테이블에 전송할 준비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DB는 오라클로 지정했어서 위에 라이터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로 전송이 되겠죠. 이 보관소를 거치면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이 프로젝트의 DAO, 보드 DAO라는 DB 통신 형태 개체 클래스에 도착해 라이터 테이블에서 컬럼마다의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전에 만약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로 등록해 줬다면 DB에도 똑같이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저장되는 모습은 이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무슨 구를 썼는지 알아봐야 하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회 과정을 수행하려면 서비스라는 데이터 가공용 자바 클래스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잠시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관소 혹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자바 객체로서 가공시켜 조회하려는 정보를 컨트롤러 및 다른 클래스로 보낼 준비를 해줍니다. 리스트 클래스를 통해 타 클래스로 전송시킬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불러와서 컨트롤러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전송된 데이터들을 컨트롤러로 받게 되어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get 가져올지 아니면 post로 호출시키게 되는 작업을 할지 정합니다. 여기서는 리퀘스트 매핑을 이용하여 get post들을 둘 다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목록 페이지인 리스트 JSP를 서버에서 불러오게 하면 처음에 보셨듯 글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스프링에 관한 발표였고 이제 스프링 부트 발표 진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기본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또한 앞서 설명드린 스프링과 같이 자바를 기반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의 초기 환경 설정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스프링 부트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편의 기능들을 스프링에 추가시켰고 이로써 스프링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버전 호환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특정 기능들을 모아준 코드, 함수들의 집합으로 코드 작성 시 활용 가능한 도구들입니다. 예로는 자바 API가 있습니다. 스프링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메이블이나 그래브를 통해 직접 관리해야 하지만 스프링 부트는 스타터라는 것을 이용해 DI, 의존성의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DI란 필요한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필요한 객체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개발에 필요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도 호환되는 버전으로 다운로드 해줍니다. 즉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에서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에 직접적인 설정 없이 프로젝트에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관련 스프링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편리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의 오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즉시 웹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웹 개발을 다른 설정 없이 즉시 할 수 있는 이유는 의존성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개발의 편리성을 준 기능들 중 한몫을 하는 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토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오토 컨피규레이션은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구성 기능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클래스 패스의 의존성을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다음은 스프링 부트에서 JPA를 사용하기 위한 오토 컨피그레이션
예시입니다. 스프링부트에서는 JPL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 컨피그레이션 오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설정 클래스임을 표시하고 아래 네 가지 오노테이션을 사용하여 JPL을 사용하기 위한 구성을 수행합니다. 컨디셔널 온클래스 오노테이션은 로컬 컨테이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 그리고 enable, JPA, repositories,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 클래스가 클래스 패스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 설정 클래스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컨디셔널 온 미싱 빈 이 부분은 로컬 컨테이너에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이 없는 경우에만 이 설정 클래스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enable configuration properties 어노테이션은 JPA properties 클래스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auto configure order annotation은 이 설정 클래스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JPA 말고도 스프링 MVC를 사용한다면 스프링부트는 톰캣이나 제티와 같은 서블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이 외에도 스프링부트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보안 설정, 로그인 설정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는 많은 설정 작업을 줄이고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베프와 내장 웹서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란 자바 프로젝트를 압축한 파일입니다. 클래스와 자바 리소스 속성 파일들이 들어있고 라이브러리 파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JRE만 있어도 실링 가능합니다. 자바 파일은 웹 어플리케이션 아치브의 줄임말입니다. 서블렛 혹은 JSP 컨테이너에 배치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압축한 파일로 마스에서 구동됩니다. 스프링에서는 별도 외장 웹서버를 설치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파일로 빌드하여 배포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프링부트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바로 패키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가 가지고 있는 내장 웹서버는 아파치 톰캣이라 하고 스프링부트에서는 스프링부트를 쓰는 장점은 웹 어플리케이션도 와 파일이 아닌 자 파일로 패키징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웹서버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서버가 관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원하는 데이터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데이터에 응답합니다. 이 통신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HTTP 통신과 소켓 통신이 있습니다. 소켓 통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포트로 연결되어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입니다. 스트리밍이나 실시간 채팅 같이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 연결이 지속되기 때문에 부하가 크고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며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HTTP보다 앞서 작동되기에 웹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HTTP는 웹에서 이용하는 통신이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경우에만 서버가 응답하는 단방향 통신입니다.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의 응답의 요청이 끝나면 연결을 끊는 커넥션레스가 특징입니다. 문서 전달 목적으로 사용되며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후 연결이 종료되기에 적은 리소스가 소모됩니다. 이러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HTTP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웹소켓이라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웹에서 작동되는 소켓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부트에 내장된 아파치 톰캣이라는 웹서버는 웹소켓을 이용하여 웹에서도 양방향 통신을 가능케 합니다. 아파치 톰캣은 아파치와 톰캣을 합적으로 하는 말이고 아파치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정적인 페이지에 처리만 할 뿐 JSP로 작성된 동적인 웹페이지는 톰캣이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JSP란 HTML에 자바 코드를 넣어 동적인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웹브라우저는 JSP 같은 동적인 파일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HTML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톰캣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URL을 통하여 데이터를 요청하지만 스프링에서는 앞선 URL 방식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초 요청 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데이터가 JSP, 즉 동적 웹페이지 경우 웹서버의 아파치가 톰캣에게 넘겨주고 톰캣은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여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스레드에서 필요한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init 메서드에서 서비스 메서드를 진행하며 서비스 메서드가 요청한 형식을 체크한 후 알맞은 메서드 두 get 혹은 두 포스트를 호출해 줍니다. 이후 HTML로 변환하고 응답을 해줍니다. 이후 계속해서 n번째 요청 시 서블렛 객체를 새로 생성하지는 않고 기존 대기 객체를 재사용합니다. 새로운 n번째 스레드가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init 메서드를 호출하지는 않습니다. 스레드는 톰캣에 설정된 수만큼만 생성이 되는데 만약 사용자 요청이 톰캣이 설정한 최대 개수의 스레드를 넘어선다면 톰캣은 응답이 끝난 현재 대기 중인 스레드를 재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과 응답 과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부트로 스프링 게시판과 비슷한 게시판을 구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글 번호 그리고 제목, 내용만 담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부트의 특징인 오토 컨피규레이션과 내부 서버 버전 관리의 차이마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부트가 스프링 기반이다 보니 과정은 거의 같아서 달라진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오라클이 아닌 마리아DB 테이블로 MySQL 커리문을 작성시킬 MySQL 워크벤치로 테이블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우선 엔티티를 만들어 DB와 연동시킬 데이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역시 이전의 DTO와 같은 역할을 하며 컬럼명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트 밸류라는 것이 보일 텐데 이것의 역할은 프라이머리 키의 생성 전략입니다. 이는 ID 값을 따로 할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씩 증가시키는 시퀀스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 글을 작성해주게 되면 제목, 번호,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컨트롤러의 get 매핑을 통해 엔티티로 연동시키고 보드 레포지토리라는 보관소를 통해 DB에 저장시킨 뒤 글을 조회하기 위해 호스트 매핑을 통해 호출시킵니다. 이 호출 과정에서 스프링 때와 같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공시키게 되는데 다시 그 가공시킨 것을 다시 컨트롤러로 보내 첫 슬라이드에 있던 화면이 리스트 HTML에서 글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트의 특징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전에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가장 주된 부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메인 클래스를 만들고 아래처럼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라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위에 함께 붙여주면 내부 서버 장착과 함께 참조된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 기능까지 통합시키게 됩니다. 이는 옆에 빌드.그레이드 파일에서 따로 버전을 명시해주지 않아도 되는 유존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매우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덕분에 발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최대한 팀원들 모두 자료를 줄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많다는 사실은 역시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 관해서 배우고 활용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느끼고 생각합니다. 이번 CS 조별 과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서로가 다 같이 배웠다고 느끼며 이상 CS 2조 이하연, 신준수, 김민욱, 김수현, 강승훈의 CS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